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흥미로운 뉴스를 탐험해 봅시다. 채널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시면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야심찬 영입을 시도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주유입니다. 기아는 서울고 시절부터 천재 포수로 불린 이 젊은 포수를 영입하기 위해 2024년 2차 지명권을 포함한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상의와 계약 직후 기아의 포수진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었지만 2년 만에 복귀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주혁 상의는 2024년 시즌 중반까지 1군 승격 징후가 없었고 2024년 6월 15일까지 또 2군 경기조차 뛰지 못한 채 상무에 머물러 있어 방출이 임박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내부 회적으로 구단계에서는 이 트레이드가 기아 타이거즈 역사상 최악의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도 특정 변수가 없는 한 미래가 정말 어둡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기아는 수년간 포수 부족에 시달려왔고 필요할 때마다 외부 포수를 영입해 팀을 꾸려왔습니다. 2017년 통합 우승 포수 김민식은 당시 SK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했고 2023 시즌에는 급히 김태군을 데려와 불을 끈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기 상황에서 트레이드를 통한 생존 모델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중 기아가 2023 시즌을 앞두고 다시 한번 포수진 강화를 시도했을 때 키움 히어로즈와의 트레이드로 영입한 선수가 바로 주상입니다. 당시 기아는 2024년 2차 지명권을 내줬는데 이는 그만큼 잠재력이 높고 큰 상금이 걸린 선수였다는 의미입니다. 서울고 시절부터 희귀한 포수로 평가받았고 공수 안정성을 겸비한 포수라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넥센 히어로즈 1차 지명으로 프로에 입단한 후에도 키움 코칭 스태프로부터 정규 포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군에서 확실한 선발 자리를 잡지는 못했지만 퓨처스리그에서 괜찮은 성적을 남겼고 한동안 히어로즈의 차세대 포수 자원으로 언급됐습니다. 이런 이력을 가진 그를 포수 부족에 시달리던 기아가 주목했습니다. 박동원이 FA로 이적하며 생긴 포수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주상상을 선택한 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정규 포수로 육성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 시즌이 개막하고 주상상의 기회는 예상보다 짧고 혹독했습니다. 선발 포수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1군 실전에서 타율 저명 6.3이라는 충격적인 부진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공수 모두에서 부담을 느꼈는지 수비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경기당 안타 하나를 겨우 기록했습니다. 타율도 힘든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기아 내부 코칭 스태프는 더 이상 1군에서 주전으로 기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군 이적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비어있던 포수 자리는 또 다른 빠른 트레이드로 영입한 베테랑 김태군이 메웠습니다. 유망주 한수가가 가세하면서 주전에게 맡겨진 자리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2024년 기아 타이거즈는 김태군의 경험과 한수가의 리더십을 갖추게 됐습니다. 젊음과 타격 잠재력의 투톱 체제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 조합이 대성공을 거두어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김태군의 경험과 한준수의 타격력이 조화를 이루며 기아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포수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기아가 이제 포수 문제를 해결했고 더 이상 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도했습니다. 문제는 포수진이 안정되면서 주전의 자리가 완전히 사라졌지만 기아로서는 출장에서 2명 이상의 포수를 쓰기가 매우 어려웠고 한승택 등 내부 경쟁자도 많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2024년 주전은 1군 연경기 출장이 확정됐고 퓨처스리그 출장도 42경기로 제한되어 기량을 보여줄 기회가 크게 줄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6월 15일 이후로는 2군 경기에도 전혀 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그랬지만 그 이후로는 상무 명단에만 이름을 올리고 있어 전력 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상무가 2군보다도 우선순위가 낮은 선수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젊은 선수들이나 부상에서 회복 중인 선수들이 속해 있습니다. 한계에 도달한 선수들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방출까지 고려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기아는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포수 교체 없이도 충분히 안정적이었고 부상 문제에 대비해서도 한승택과 이상준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주전이라면 시즌 중반 한두 달 남짓한 기간에 기회를 얻더라도 실전 감각을 느끼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출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그렇게 된다면 주상은 다른 팀과의 계약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28세의 젊은 나이에 포수라는 점은 매력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포수진이 얇은 팀의 백업 전문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단기간에 실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증거가 없고 심리적 부담을 떨치지 못한 채 다시 부진하면 다른 팀에서도 장기적인 기회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기아 입장에서는 방출보다는 트레이드를 통해 다른 자원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수가 절실한 팀의 주요 영입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구단급에서 전력 가치가 없는 자원이라도 기아는 외부와 다르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깨 평판상 지난해 1군 성적과 올해 2군 부진을 고려하면 주전급 선수를 영입할 만한 팀이 있을지 현실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전 트레이드는 기아가 돈을 들이고 신인 지명권까지 잃은 채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가까이 기회를 받고도 계속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부진한 성적과 수비 불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팀은 추가 포수 영입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올해 상무팀 말소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도는 상황에서 그가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회복의 실마리가 보인다 해도 개막까지 한두 달 남짓한 시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야구는 예측 불가라는 반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팀이 전지훈련을 통해 상태를 크게 개선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거나 트레이드를 통해 이적한 후 완전히 부진했던 선수들이 살아난 사례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주전 본인도 인터뷰에서 한 번의 기회가 선수를 바꿀 수 있다고 했지만 문제는 그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아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2024년 주전이 아직 상무에 있으면서도 그 문턱조차 넘지 못하자 대형 실패 트레이드라는 꼬리표가 더욱 강해진 듯합니다. 하지만 기아는 김태군 한준수 체제를 황금 공식으로 확립했기에 더 이상 고민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개막까지 채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상태에서 주전을 기용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서울고 시절부터 천재 포수로 불리고 키움의 1차 지명을 받았던 주는 프로 커리어 최초의 방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생존 카드는 28세의 젊은 포수라는 점이지만 기아의 장기적인 흐름과 완성된 포수진을 고려하면 문이 거의 닫혔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일부 팬들은 한때 극찬받던 문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말합니다. 끝나가는 것으로 여겨졌던 팀의 포수진은 팀 포수진 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군대에서 제대한 후 올해도 상무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즌 종료의 현실은 비극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때 대형 포수로 여겨졌던 선수가 이렇게 끝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부활이 있을 것인지 이제 주전의 미래와 기아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